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한 학생의 그 댓글로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또 볼지 모르지만 중소도시에서 학교 일반고가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가 이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도시 일반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지역구에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빡센 학교라고 불립니다. 다 같이 스터디 카페에서 정모합니다. 크크크 이렇게 했네요. 대부분 진학을 상위권 제외하고 정시로 가는 분위기라 미치겠네요. 자꾸 기사에서는 고3의 패배를 예고하고 있고요. 말이 어른스럽죠. 예,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할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본다는 면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죠. 꼭 공부를 잘해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중소도시 일반고에는 이 중소도시가 이제 몇만의 인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지역구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라면 어쨌든 인구수 기준으로는 4, 50만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4, 50만? 3, 40만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중소도시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상위 10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가 있는 대학은 이제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조금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대략 학생부 교과가 3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의 경우에는 정시로 다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교인 건 맞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일반고에서 이런 부류들이 있어서 교사들 중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모든 아이들이 좀 활동력을 높이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기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뭐 한자라도 좀 가르쳐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능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못하니까 그냥 수능 공부만 시킨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한 40대 초반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한 저녁 시간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대표님, 저는 이런 의미로 애들을 왜 수능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애들이 도대체 뭐 한 자리도 배우고 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수능을 밉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들, 교사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학교 내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내려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마인드가 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가 걸림돌이 이제 학부모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 전에 정보 취득, 그러니까 애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데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그냥 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공부만 잘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려면 선생의 능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선생의 또 능력도 가만히 보면 글 쓰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고, 별의별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교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교장이 좀 열려진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를 하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또 그 나름으로 어쨌든 힘을 좀 실어준다든지 이런 의식들이 좀 필요한데, 얘기하다 보면 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이렇다고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늘상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단 이 아이의 이게 그야말로 학생이 썼다면 이 아이는 머리가 큰 아이인 거거든요. 머리가 컸다는 것은 좀 어른스럽다. 또 하나는 애가 자기 중심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전에 제가 이제 보고서 쓰기 활동이라든지 수업 활동에서 수업에서는 눈 마주치고 노트 필기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보고서 활동을 꼭 해라. 그리고 그 보고서 활동은 이것이 사회 시간에 나왔든 과학 시간에 나왔든 수학 시간에 나왔든 각각이 결국 그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면밀하게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결국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호기심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조금 더 가깝게 있겠죠. 이러니까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책도 읽고 연구자료도 읽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근데 이런 활동을 꼭 수행평가 안에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수행평가 한다고 하면 소감문 쓰고 소감문 썼다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뭔가 했던 것들을 꼭 그 담임 교사에게도 알려주고, 나 이거 썼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담당 교사에게 칭찬 받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히 준비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학교 교사들이 야 우리는 수능이야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꿋꿋이 이겨내고 어쨌든 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 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저 선생님 저 기록 해주세요. 저 이런 활동도 했고 이런 활동도 했고, 선생님이 야 니네들은 확인 안 해준다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얘기를 하라는 거죠. 확인을 못 해줘도 선생님 저 이런 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도 했는데 저 대학 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6대4, 7대3 또는 8대2 또는 5대5 비율로 어쨌든 교사는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힌트를 좀 주라는 거죠. 왜냐면 안 적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죠. 그 힌트는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써놨던 멘트가 가능한 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힌트를 주는 거야, 선생님에게. 아, 참 답답하네. 그죠?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생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선생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참 그렇죠. 아, 이러니까 뭐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수능은 또 수능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수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수능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학교가 사실은 애들을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관리하기가 편한 이유는 수능으로 준비하면 애들 공부라고 하는 걸로 막 몰아붙일 수 있죠. 그죠? 공부 안 하면 이렇게 탈락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대 다의 이 교육.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 게 수능 위주의 교육인 거죠. 나는 가르치고 넌 배우고, 넌 내가 뭐라고 해도 넌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도 이 학생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은 못 가니까 그 중간 대학이라도 가려면 수능 공부를 다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아까처럼 수능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학교를 관리하기가 편하니까도 있다라는 거죠.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애들에게. 뭐 공부만 밀어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질서에, 인간은 참 묘해서 그런 질서에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일반고 중소도시에서 상위권을 잘 갈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되지 못한다. 물론 매우 특별한 아이가 있죠. 학원 안 다녀도 뭐 다 만점 맞는 애들, 뭐 수능 뭐 정말 다 올백 맞는 애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60만에 한 명이라는 거죠. 다수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수는 학원 환경이 더 좋은 곳이 더 많이, 더 대학을 잘 가는 게 수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좋은 대학은 못 가니까 그 중위권 대학에서 뭐 그렇게 수능으로 가라. 요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벨이 좀 낮은 대학들의 경우에 그냥 정시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잖아, 이 학교는. 그죠? 그런 차원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이 학생에게 얘기하고 싶고, 또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일반고에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학종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뭐 수능을 공부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해 나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끔 준비해 가는 게 매우 좋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적는 기록의 난도 매우 구체적이고, 선생이 정말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제대로만 기록해 준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대입에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도에 이제 그 대학들의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블라인드 평가, 그러니까 서류 블라인드 평가에 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자사고 4등급 애들, 3, 4등급 애들 어마어마하게 잘 써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써 있, 3등급 후반대 4등급, 5등급 그렇게까지 잘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잘 써져 있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일반고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자사고 애들이 써져 있다 이렇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는 교과목이나 또 활동이나 이런 게 더 우수하게 또 다양한 것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과목이든지 자기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이 그 호기심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자기 전공 적합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자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처럼 뭐죠? 한국사 시간에도 자기 전공과 관련한 거하고 얘기를 하든지, 예를 들면 뭐 세종 장영실과 관련해서 배웠으면 과학과 관련한 뭔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쩌고 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한국사도 과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수학 시간도 과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국어 시간, 영어 시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애들이 매번 그런 전공 적합성에서만 얘기해야만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호기심이 능동적이어야 하는 거고, 그 호기심의 출발을 교사들도 매우 디테일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학생이 노력해서 책을 읽든 보고서를 보고서를 썼든 이런 거, 그 보고서 역시 담임, 그 다음에 교과목 또는 뭐 동아리 교사나 뭐 이런 거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3들이 여기서 이제 이 학생 자꾸 기사에서는 신문도 읽나 보죠. 자꾸 기사에서는 저는 우리 거 기사에서 이런 거를 뭐 몇 번은 씁니다만 너무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데 고3의 패배를 예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3의 패배, 그 신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급 대학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급 가려고 학교 바꿔 갈아타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들이 그동안에 나 올해 한번 더 재수해볼까? 뭐 이런 거죠. 상위 한 15개 대학? 위거 대세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언론, 그러니까 자꾸 기사에서 고3의 패배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위권을 대학이 한 170개, 18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5개 대학 정도. 인 거죠. 그쪽 대학에서 뭐 재수해서 가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 대학까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대학은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뭐 그 밑에 대학 가려고 재수하고 반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다 틀린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 틀린 거죠. 그 말이. 그래서 입시 자료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든 상위권에 맞는 기사가 있고, 중위권에 맞는 기사가 있고, 하위권에 맞는 기사가 있거든. 근데 주로 기사들은 상위권에 맞춰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에 약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요번에도 뭐 수능 점수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대학도 수능을 늘린다? 이러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리고 작년에 교육부가 얘기한 것도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했던 대학들이 그거 빼서 수능으로 늘려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논술에서 빼라 이쪽에서 빼나 같은 애들 갑니다.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별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지만 어찌됐건 상위권 대학을 고3의 패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상위권의 포커스가 맞춰진 포인트였기 때문이지, 중위권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디를 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더 준비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오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기본적인 등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물론 등급 미만에서도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은 이미 뭐 제가 다양하게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대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엄마나 자녀가 또 학교가 그렇게 노력해 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소도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의 얘기를 하면서 중소도시에 있었던 문제는 이것 말고 또 있죠. 하지만 이미 저는 뭐 어쨌든 정보는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방송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뭐 편집이나 이건 잘 못해서 멋지게 뭐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도 기사 쓰는 양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촬영하는 것도 아침 일찍 직원들 오기 전에 촬영해서 편집하고
그냥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편집 없이 그냥 쭉 이어지게끔 되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저도 그런 정보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도 이게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건 어느 경우이든 자기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